그런 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너무 밀어,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시어머니를 조금 안 좋게 해주세요. 그 집을 보려고 제가 방울부채를 흔들었는데 앞에서 목매다른 여자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뉴사이드는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자기소개 한 번만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포공항 근처에 사는 공항도령이라고 합니다. 네, 유튜브 채널 뭐 운영 중이신 거 있으신가요? 최근에 공항도령이라고 제가 하나 파놓긴 했는데 준비 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신내림 그러면 언제 받으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신내림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좀 어린 나이에 아무래도 받게 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당이 되기로 결심한 특별한 사건이나 뭐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희 엄마가 무당집을 다니셨는데 제가 이제 많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신주단지 같은 것도 모셔놓으시고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중학교 1학년 때 자꾸 아프니까 굿을 많이 하셨나 봐요. 굿만 하면 안 아프고 굿만 하면 안 아프고. 그래서 어느 날 병굿을 한다고 굿당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뭐 같이 못 가셨어요. 그때 이제 신내림 굿이 돼버린 거예요, 그곳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무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자의로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눈 떠보니까 딱 돼버린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네, 갑자기 신굿을 하고 갑자기 신당이 생겨버렸어요. 참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 한번 이제 저희가 목적지를 향해서 지하철을 또 타고 이동을 하면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먼저 하나 여쭙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특히나 좀 귀신이라든지 그런 영적인 존재를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밤에 이제 댕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사람들을 보면 눈빛이 이상하다, 뭐가 이제 술귀신이 씌었다던가 뭔가 좀 사람 정상이 아니구나, 좀 오싹하다. 그럼 사람 말고 그냥 물건이나 이런 장소에서 느껴지신 적도 있으세요? 조금 음산한 장소나 이태원을 최근에 갔었어요. 1월 달쯤에. 조금 음침하긴 하더라고요. 좀 오싹하고 우울감이 들고 되게 신나게 놀다가도 거길 쳐다보면 뭔가 마음이 안 좋고 뭔가 나를 알아주세요.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이 서려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기운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겠구나 싶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금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거잖아요. 지하철 역사 안이나 지하철에서 좀 마주한 귀신들 중에 좀 무서웠던 귀신이나 좀 기억에 남는 귀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술 취한 귀신? 술을 한두 끝도 없이 먹는 걸 봤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근데 막차를 탔었을 거예요. 그때 귀신이 씌었다. 사람이 저 정도를 먹을 수가 없는데. 진짜요? 네, 근데 조금 무서웠죠. 그렇다 테마를 해줄 수도 없고. 그죠. 네,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특별하게 귀신을 자주 목격하는 시간대나 장소가 있다면? 보통 밤 10시 이후 같아요. 그때가 많아요? 귀신은 밤에 댕기잖아요. 낮에는 잘 안 댕겨요. 그리고 귀신은 밤에 이상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이상한 사람이 어떤 술 먹고 취한 사람이나 아무래도 넉넉한 사람이 밤에 댕기지 정상인 사람은 보통 밤에 안 댕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밤에 그리고 어두가두한 걸 좋아한대요, 귀신은. 그래서 밤이나 새벽 5시 전까지는 귀신이 다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좀 그때 돌아다녀 보시면 좀 더 많이 보세요? 네, 좀 많이 음산한 기운을 느낄 때가 많아요. 진짜요? 네, 갑자기 오싹하거나 갑자기 뭔가 휙 지나간다던가 저 사람은 뭘까? 그러면은 이렇게 좀 사람 많은 곳에서는 조금 더 이상한 기운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시나요? 사람 많은 곳에서는 그렇게 큰 영적인 기운이 안 느껴지고요. 사람이 없거나 음침하거나 조금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넉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귀신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영적인 기운이 좀 느껴지는데 사람이 많거나 그런 데는 귀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갔다 오면 마트 갔다 오라고 하고 그러나 봐요. 네. 여기도 좀 음침하다고 하면 음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좋지 않을까요? 현재도 좀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요런데 고양이들이 밤에 막 들어오잖아요. 고양이나 그런 기운도 느껴지고 저쪽에 옛날에 이제 공사를 했던 거나 좀 안 좋은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소름 돋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신내림을 받으시고 나서 좀 직접 겪으신 여러 경험들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거나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이거는 신도분 경험인데요. 실제 경험이에요. 저희 신도분 남자분이신데 남자분께서 몇십 년을 이제 무당집을 다니셨나 봐요. 사모님이
이제 밤마다 이제 냉장고나 벽 있는데 머리맡에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구슬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 생년월일을 써가지고 신령님 단상 밑에다가 넣어놔라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다 넣어놓고 기도를 드렸더니 잠잠하신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몇십 년을 난리를 치시고 몇십 년을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한참 잠잠해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내려드렸더니 다시 이제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와서 보면은 이거는 남자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여자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남편분을 막 잡아가시고 조사받고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사연이. 이름을 그 상 아래에 넣으면 괜찮고 빼면은 난리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지금은 좋아지셔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세요. 그 장군님 밑에 그냥 그대로 그냥 계시. 그냥 네. 평생 두는 기로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거기 그냥 넣어놓는 걸로 결정을 했죠. 근데 다행히 지금은 일상생활 하시고 진짜 거의 한 40년 만에 일상생활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을 보시거나 오신 신도분들 중에 점사를 막 보다가 눈앞에 휙 뭐가 지나가서 내려준다던가 말을 뭐 이런 식으로 한 경험도 있으세요? 한 여자분이 점을 보러 오셨어요. 근데 이사를 가려고 이제 방향도 보고 이사할 집을 알아봤는데 이 집이 좋을까요? 저 집이 좋을까요? 이제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제일 가고 싶은 집이 어디냐? 했더니 1, 2번 중에 1번이 좋아요. 그럼 그 집을 보려고 제가 방울빛을 흔드는데 앞에서 목매달은 여자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혹시 집안에 목매달아 가신 분이 계실까요? 그랬더니 그런 분이 없으시대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집이 그런 미안한 얘기지,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집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자세히. 이 집이 1번이 좀 영적인 기운이 안 좋다. 근데 그 분은 이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그 집에 들어갔던 분이 다 이제 부자가 돼서 나왔으니까 이제 넓고 위치도 좋고 그래서 들어가시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가서 알아보셔라.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꿈을 꿨는데 어느 집에를 갔는데 밥상에 어떤 여자분이 국수를 한 대접 삶아달라 그래서 제가 삶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같이 드세요 그랬는데 저는 안 먹고 딱 깼는데 근데 이상하게 오늘 왔다 간 손님 같은데 그러고 제가 연락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차안에 전화를 하시려고 그랬다고 알아보니 거기서 이제 살인사건이 났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하고는 이제 집이 안 나갈까봐 그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너무 가고 싶으시대요, 또 손님이. 그러면은 좀 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풀어드리고 부적 다 써드리고 신당에서 기도해드리고 했더니 지금은 잘 사세요. 진짜?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한 남성분이 여성분 혼자 사셨는데 애인이셨나봐요. 금전 요구를 하셨는데 여성분이 그거를 요구를 안 들어주신 이유로 살인을 해서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어머, 웬일이야. 근데 그게 한 서너 달 이제 그렇게 된 집이라고 해요. 또 어떻게 들어가실 결심을 하시기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신도분도. 인연이었나봐요, 그 집하고. 그 집이 또 그래도 좋대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점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점집을 절대 가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의 없으시거나 이상한 말? 그냥 말도 안 되는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너무 밀어,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시어머니를 조금 안 좋게 해주세요, 아프게 해주세요라도 언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런 이상한 이유.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만약에 바람을 피고 있는데 본 남편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 본 남편을 좀 안 좋게 해주세요 라는 사연. 진짜? 그러면 점집에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 로또 번호, 사람을 죽여주세요, 안 좋은 비방을 해주세요. 로또 번호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아무 노력의 대가도 없이. 진짜 노력이 없는 대가는 없어요. 어떤 것이든 노력을 해야 대가가 떨어지는 법이고 노력을 해야 그 대가를 받아도 의미가 있는 건데, 그리고 쉽게 금전적인 걸 만지잖아요. 사람이 망가져요. 근데 신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로또 번호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면은 제가 좀 사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네. 사람을 죽여주세요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죽여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연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주위에서 본 건데 실제로 그 구판을 본 거고, 한날은 이제 구슬 갔는데 여자분이 애인이 있으시다고 남편분이 돌아가셔야 동거를 할 수 있다고 그 구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을 그럼 죽게 해달라? 네, 남편이 돌아가셔야 다른 애인하고 동거를 할 수 있으시. 어머 웬일이야. 실제로 그 구슬을 하더라고요. 해줬어? 네. 어떻게 근데 그때는 제가 일반인이었을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지금 잘 살지 못하고 계시대. 아니 그럼 그 무당은? 이 땅은 이제 아마
벌을 받지 않을까요? 그니까요. 아니 어떻게 남을 죽이는 그걸 할 수가 있어. 진짜 돈에 대한 욕심인 거죠. 돈을 벌 것이냐, 사람의 앞날을 봐줄 것이냐.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을 잡아주면 좋았을 텐데 그 무당은 돈을 본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였으면은 해되게 혼냈을 건데. 그니까요. 그거는 아무리 돈 많이 준다 해도 그거는 아니지. 그러면 반대로 꼭 여쭤봐야 될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를 물어본 거면 그래도 본전은 친 거다 할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올해 어떨까요? 앞으로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저희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지 길잡이가 될 수는 없어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저희의 말씀을 듣고 손님들이 이제 그 말을 토대로 바탕을 삼아서 살아가실 수는 있고 희망을 품고 또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손님들한테 저희가 꼭 저희한테 물어봐야 줄 수면 싶다는 질문은 진짜 걱정되는 문제, 진짜 필요한 문제, 진짜 말이 되는 문제 좀 잘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할 수 있기를. 제발요. 그러니까요.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개중에 들어보니까 청소년기에는 점을 많이 보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왜냐? 청소년기 애들은 아직 성장할 나이예요. 25 정도까지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점집이 왔는데 너 내년부터 잘 될 거야. 진짜 노력을 안 하고 잘 되는 대가는 없는데 애들은 노력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버렸으니까. 네. 나 내년에 잘 된다 그랬으니까 이대로 있어도 잘 되겠지. 나 공부 안 해도 될 거야. 너 나라에서 뭐 벼슬이라든지 너 나라에서 이제 인정받을 거야. 뭐 넋 놓고 있는데 무슨 인정을 받을 거야. 그래서 청소년기 애들한테는 점을 웬만하면 안 봐주는 게, 진짜 사연이 있거나 진짜 봐야 되는 애들이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장난이나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말 한마디에 본인이 인생을 놓을 수도 있고 잘못 새겨들을 수도 있어요. 수억만금을 줘도 절대 대답을 못 해주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 언제 죽어요? 왜요? 솔직히 내일 죽을 사람한테 너 내일 죽어. 예를 들어 아픈 분일 수도 있고 우울증 환자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내일 죽어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절대 나 언제 죽어요 할 때 희망을 품어줘야지 언제 죽습니다라는 말은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진짜 뭔가 죽음이랑 같이 온 손님도 있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분의 눈을 볼 때 혼이 없고 넋이 나가 있고, 그게 느껴져요? 네, 그분이 진짜 우울증이, 그리고 어디가 예를 들어 간이나 이쪽이 안 좋아, 이식이나 이거 다 있는데도 안 돼, 막 그쪽이 제가 막 아프거나. 아파버려요 내가? 네, 네. 아, 이분이 여기가 안 좋구나. 진짜? 근데 열심히 힘내시고 사세요 말밖에 못 해드려서 참 죄송해요.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진짜 구술에서도 살릴 수 있으면 진짜 살려드리고 싶은 분이었어. 마음이 너무 아팠겠다. 네. 그러면은 무당이 되기 전과 후 어떤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지세요? 무당되기 전에는 제가 무당 세계를 그래도 좀 알기는 알았지만은 이런 세계인 줄 몰랐어요. 이게 무당되기 전에는 뭐 평범하잖아요. 학교 생활 뭐 다른 평범한 애들이고, 무당되고 나서는 학교 생활이 좋구나. 아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좀 다르긴 하나 봐요. 내가 이제 신병으로 안 아팠으면 더 재밌게 놀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을 테고, 제가 학창 시절에 할 거를 못 해봤어요. 네, 그래서 경험이 별로 없어요. 다 어른들 세상, 무당들 세상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어린애처럼 좀 놀아보고 싶다. 근데 지금은 무당이 재밌어요. 좋고. 맞아요. 이게 또 소명이면 어쩔 수 없고. 공부의 시대로 가라가면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뭐 을사년 덕담도 괜찮고 올해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제 4월이에요. 오늘 4월 초하루인데 이제 앞으로 남은 달 편안하시고,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다들 승승장구하시고, 진짜 좀 무당한테도 예의도 좀 지켜주고 좋은 질문을 좀 들고 와줬으면 좋으시겠어요. 진짜 힘든 분, 진짜 어려운 분,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진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